네, 코리니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비트맥시들의 질투와 모순 그리고 교만에 과였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부와의 여우인데 지금 이더리움을 보고 굉장히 질투를 하고 있죠. 네, 코리니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주의사항 전달드립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비판은 누가 왜 할까요? 네, 겐조님하고 14마냥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댓글로 뭐 이분이 이제 이더리움을 엄청 까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 영상 많이 봤던 분인데 뭐 구체적인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이분도 비트맥시시고 그 다음에 또 온달책방에서 이렇게 있다고 해서 또 들어가서 봤는데 이분도 네, 비트맥시시고 두 분 다 비트맥시세요. 자, 그러면 비트맥시들은 왜 이렇게 비판을 할까요? 이더리움 정말 많이 까더라고요. 뭐, 이더리움 폰지 사기다는 얘기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네, 보세요. 비트코인은 이때 지금 저점 때부터, 4월 때부터 지금까지 한 35%에서 40%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네, 이더리움은 지금 얼마가 올랐습니까? 200만에서 6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지금 3배가 올랐어요. 300%가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질투할 만하죠, 지금. 자,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렇더라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인데 이더리움은 디지털 가짜 오일이래요. 네, 뭐 세녹스 수준으로 취급하더라고요. 디지털 오일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가짜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심포도의 여우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 비판의 주체들은 대부분 이더리움 보유가 없는 비트맥시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들은 이더리움이 없죠. 없으니까 네, 이더리움이 막 올라가는 게 이상해요. 그리고 기분이 나쁜 거죠, 지금. 네, 그러면서 이렇게 까더라고요. 이더리움은 진정한 탈중앙 화폐가 아니다. 탈중앙화 블록체인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탈릭 부텔린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독재형 코인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우 느리고 가스비가 비싸면 실사용성이 떨어진다. 비트맥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네, 다른 빠르고 뭐 가스비가 더 저렴한 코인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네덜란드 튤립과 같은 폰지 사기에 불과하다. 네, 옛날에 스스로 받았던 박해를 이제 막 이더리움한테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이더리움의 최근 그 상승 요인은 분명하죠. 크립토 3법의 영향이죠. 예, 다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인 블록체인으로서 이더리움이 압도적이죠. 압도적입니다. 50%가 넘어요.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만 증가한 게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 ETF가 비트코인 앞섰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앞서고 뭐 지금 뭐 업비트를 보더라도 네, 거래량 1위가 거의 뭐 이더리움 1등 할 때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또 이더리움 매집 회사의 경쟁적 지금 매집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배가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디지털 금은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데 디지털 오인만 이제 막 치솟는 상황이 심리적으로 되게 불편한 거죠. 네. 아니 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름값 오른다고 탓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건 이런 거죠. 비트코인에 흘러가야 될 자금이 지금 이더리움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ETF 같은 거. 예, 그래서 뭐 비트코인 ETF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더리움 ETF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가격은 오르고 심지어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홀더 중에 매도하고 이더리움으로 지금 갈아타는 심리도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못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더리움 올라가니까 이제 막 배가 아픈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양반들은 인지부조화입니다. 인지부조화. 네, 왜 인지부조화냐? 네, 이 사람들의 인격을 까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의 그 결함성 논리 구조를 이렇게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탈중앙화에 대한 이중성을 드러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더리움은 그 창시자 비탈릭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화된 프로젝트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사토시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는 완전한 탈중앙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면으로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사토시가 100만 BTC를 지금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나타나면 어떡할까? 라는 공포심에 늘 이제 시달리는 거죠. 네. 갑자기 100만 BTC가 지갑에서 풀리면 네, 나락가잖아요. BTC가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칭송과 공포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된 감정을 갖고 있죠.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 하죠. 탈중앙화의 가치를 외치는데 미국이 이제 전략적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매집 안 한다 보니까 되게 막 불만을 많이 얘기했죠. 막 비난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탈중앙화인데 왜 미국한테 사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까? 인지부조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에셋과 커런시 논리의 충돌이에요. 자기들은
금이니까 디지털 에셋이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네가 커런시도 하겠대요. 예. BTC를 디지털 금이라고 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기축통화가 또 되는 거예요. 커런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의 본질은 저장이죠, 저장. 우리가 지금 금을 화폐로 사용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화폐의 본질은 교환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다시 금화를 쓰던 시대로 돌아가는 주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안전자산과 교환 수단을 동시에 요구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BTC가 얼마나 느립니까? 또 수수료는 얼마나 비쌉니까? 화폐로서 전혀 기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 느리고 거래 수수료도 높으면서 같은 이유로 이더리움을 까는 거예요. 엉터리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보안의 아이러니가 또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보호하는 거를 되게 좋다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실은 12개의 이제 단어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잊어버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종이에 적어둬요. 저 개인 지갑을 일단은 그 무료로 하는 거, 유료 말고 무료로 하는 걸 다운로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못 외웁니다, 진짜. 근데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종이에 적어요. 그래서 종이를 잃어버리면 자산은 영영 사라집니다. 예, 웃기죠? 디지털 혁신의 정점인데 결국에는 아날로그 종이 쪽지에 의존하는 거예요. 네, 아날로그 종이 쪽지를 잃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갑니다. 좀 어색하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세 번째 요인으로 비트맥시들의 그 교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 지금까지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꼭 그 오징어 게임에 누구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네, 이게 누굽니까? 피터 틸이죠. 네, 피터 틸, 팔란티어 창업자, 톰 리고, 그 다음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고, 그 다음에 김승호 회장님. 자, 이 거물들이 다 뭐에 투자했습니까? 네, 비트마인에, BMNR에 다 투자를 했죠. 이게 이더리움 매집 회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볼 생각을 안 해요. 자신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돈이 많고, 훨씬 인사이트가 좋은 사람들이 BMNR을 담았어요. 이더리움을 담는 회사를 담았거든요. 근데 이 비트맥시는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안 합니다. 네, 진짜. 네, 어리석은 거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중에 누구보다도 돈이 많지도 않고, 이 중에 누구보다도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네, 저는 이분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추세구나라고 따라간 거예요. 물론 제가 회장님보다는, 김성호 회장님보다는 조금 빨랐죠. 네. 지적 교만은 몰락을 향한 급행열차 티켓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교만은 몰락의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코닥이나 노키아도 혁신을 무시하다가 다 몰락했죠. 노키아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우리 매트릭스 영화 볼 때 전화 받는 거 노키아였단 말이죠. 그래서 혁신을 무시하다 다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정치도 마찬가지죠. 예, 독선적인 리더는 결국에 민심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도 마찬가지죠. 나는 절대 옳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 깨집니다. 철학을 보면 철학을 공부해 보면 진짜 퍼펙트해 보이거든요. 야, 이 다음에 어떻게 철학이 나올 수 있지? 다음 세대 철학이 다 깹니다. 니차가 전에 걸 깨고 또 그다음에 뭐 비트겐슈타인이 깨고 계속 박살나는 과정이에요. 정말 멋집니다. 네. 비트맥시즘 역시 무오래성을 얘기를 하죠. 흔히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비트는 신이다. 무조건 우상향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주장을 하는 순간 스스로 반증을 부르는 구조에 들어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되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비트맥시에게 공격받는 오태민 교수님, 네, 제가 이것도 링크를 한번 고정 댓글로 걸어드릴게요. 오태민의 세계관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분은 되게 멋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완벽한 내러티브 있잖아요. 완벽한 내러티브, 일관성 되는 내러티브는 오직 소설 세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는 오히려 패치워크, 그 누더기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점점 뭔가 덧대어지고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점점 누더기처럼 발전하는 게 현실 세계라는 거죠. 누더기하고 가장 어울리는 게 뭡니까? 저는 그게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은 항상 사고를 수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래, 우리는 값싸게 가야 돼. 우리는 빠르게 가야 돼. 이러다가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이 옳았어. 우리는 비트코인처럼 희소성으로 다시 갈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 패치워크를 했죠. 네. 이게 저는 이더리움의 강점이라고 보고, 그리고 오태민 선생님은 이더리움 갖고 계시죠. 그래서 네, 비트 맥시가 아닙니다. 이더리움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비트보다 많다고 그러시거든요. 저 대학교 때 시절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진지하게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문? 그냥 멋있게 우기는 거야. 네. 멋지지 않습니까? 네, 멋있게 우겨라. 그러면 학문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크게 와닿았습니다.
자, 코린이 아빠의 다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더리움이든 비트마인이든 저에게는 오직 저희가 부를 향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절대 지상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린 아빠는 절대 내러티브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을 할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의심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XRP에서 탈출을 했듯이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에서도 균열과 모순이 보이는 순간 주저없이 매각하고 떠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에게 함께 탈출 신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더 맥시도 아니고 비트마인 맥시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국민 1 이더리움 갖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의 그 호응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더리움과 부의 비밀이 1.6만 회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한 개에 사가지고 폭락해도 최대 손실은 600만 원. 근데 만약에 폭등하게 되면 이게 뭐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 2000만 원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한 개 정도는 가져보자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서학개미 양도세 22% 내잖아요. 야, 이거 왜 당연한 건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